삼계탕에 닭뼈가 왜 까매요? 썩은 거 아니에요? 이건 돌나물이에요? 돈나물이에요? 돈나물이에요? 된장찌개와 청국장찌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설렁탕이랑 곰탕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 이렇게 짜요? 왜 이렇게 싱거워요? 왜 이렇게 매워요? 영양사는 월급 많죠? 영양사니까 음식 잘 하시겠네요. 집에서도 늘 이렇게 골고루 잘 해먹으시나요? 영양사는 식단만 짜죠?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나요? 안녕하세요, 긍정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양사일 때 고객들에게 받은 질문들입니다. 제가 영양사를 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날 식단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예를 들면 우와, 오늘 동인동 양념갈비찜 너무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시겠어요? 레시피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이 음식의 효능은 뭔가요에 관한 영양 성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그날 식단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외하고 제가 자주 받은 질문과 기억에 남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의미는 없지만 편의상 번호를 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삼계탕에 닭뼈가 왜 까매요? 썩은 거 아니에요? 입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을 받고 썩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순간 당황했었어요. 영양사는 썩었다라는 단어가 뭔가 식중독이랑 연관되면서 겁이 나잖아요. 그래도 침착하게 아닙니다 고객님, 닭뼈가 까만 이유는 저희가 냉동닭으로 삼계탕을 만들었는데 냉동닭의 특성상 냉동 과정에서 적혈구의 골수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고 몸에는 전혀 해가 되는 게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 드렸는데요. 꼭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른 닭 요리가 나갈 때에도 들을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한데 삼계탕이 나가는 날 특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 몇천 개의 삼계탕을 만들어야 하고 또 삼계탕이 나가는 날은 주찬이랄 게 따로 없고 삼계탕이 메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컴플레인과 질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영양학 관련 공부를 이미 영양사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돌나물이 찬으로 제공된 날. 이건 돌나물이에요? 돈나물이에요? 돈나물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어서 순간 당황스러워서 지금 현재까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질문인데요. 보통은 손님들이 돌나물은 어디에 좋아요? 라는 효능에 관한 질문은 있는데 돌나물의 표준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답변을 네 고객님, 돌나물이 표준어이며 지역에 따라 돈나물, 돈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식 명칭은 돌나물이고 직원 식당 식단표에도 돌나물로 현재 표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런 메뉴명의 명칭도 좀 표준어로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스가 맞는지, 주스가 맞는지, 김치찌개가 맞는지, 김치찌개가 맞는지, 계란 파고기 맞는지, 계란 팥고기 맞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대기업의 경우는 표준 레시피가 구축되어 있어서 영양사들도 혼동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영양사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응대가 가능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된장찌개와 청국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입니다. 이 질문은 영양사일 때는 아니고 영양교사일 때 제 동기 선생님이 6학년 초등학생에게 받은 질문인데요. 듣고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라면 순간 당황해서 차이점은 된장찌개엔 된장이 들어가고 청국장찌개에는 청국장이 들어간단다. 또 맛도 다르지?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처럼 신규셨고 또 저희가 신규니까 공부를 한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의 차이와 발효 균주의 차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학 공부를 좀 깊게 꾸준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거라도 갑자기 대답을 하려고 하면 바로 대답이 술술 나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가 뭐예요? 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는 짧게 설렁탕은 뼈로 우린 국물이 주가 되고 곰탕은 고기 국물이 주가 됩니다 라고 응대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왜 이렇게 짜요? 왜 이렇게 싱거워요? 왜 이렇게 매워요? 등등입니다. 이런 간에 대한 컴플레인이 가장 응대하기 어려운 컴플레인인데요. 우선 이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식을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맛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시식을 해보고 진짜 짜다면 진심으로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제가 검식할 때 조리사님과 함께 검색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짜지 않았는데 단체 급식이라 많은 양을 조리하다 보니 일부 섞이지 않아서 짠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단체급식 표준 간이 있잖아요. 국 염도라든지 pH라든지 그 수치도 맞고, 그리고 검식했을 때도 정말 간을 잘 맞췄는데 한 분의 고객 입맛에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의 입맛에 안 맞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도 우선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도 건강에는 싱거운 게 좋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간을 줄이고, 그리고 고객님이 직접 간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마다 양념류를 비치했는데요. 여기서 간을 더 싱겁게 해서 시연 조리를 해보니 너무 닝닝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 레시피를 이 정도 간으로 나왔게끔 정했습니다. 물론 고객님 한 분 한 분 입맛이 다 소중하지만 단체 급식이다 보니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출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조리사님께 말씀드려 지금보다 조금 더 싱겁게 해달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응대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를 할 때는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이제 단체 급식의 특성상 한 분의 입맛에 맞출 수 없는 점을 설명드리면 되게 화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대부분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딱 한 분 늘 던지듯이 제 식구의 식판을 놔두고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사 월급에 관한 질문인데요. 삼성 영양사인데 월급 많이 받겠네. 그리고 삼성인 걸 모르셔도 영양사는 월급 많죠? 라는 질문인데요. 조금 친해지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월급이 많다 적다는 상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영양사라는 직군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영양사 도우미 채용 정보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저는 이 질문을 고객뿐만 아니라 친구들, 조리사님들, 그리고 임용된 후에는 영양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웃으면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영양사니까 음식 잘 하시겠네요? 집에서도 이렇게 골고루 잘 해먹으시나요? 입니다. 이건 식품 영양학과 다닐 때부터 10년 넘게 쭉 듣는 이야기인데요. 식용과 자체를 요리에 흥미가 그래도 좀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편이라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긴 했어요. 또 조리 자격증도 학과 특성상 대부분 따니까요.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지금은 솔직하게 네, 그럼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 매일 요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요리 실력이 더 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영양사는 식단 짜는 일 말고 어떤 일을 하나요? 식단 말고 하는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해요? 입니다. 이 질문은 좀 너무 속상한데 생각보다 많이 받은 질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양사들이 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급식 서류편 그리고 식단 작성편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진짜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검수만 꼼꼼히 해도 1시간 그 이상 걸립니다. 금액이 1000단위가 넘게 입고가 되는 사업장도 있고 검수서만 해도 몇 장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물량이 많은 경우엔 직송으로 배송이 오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검수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도 중간중간에 나가서 검수를 해야 됐었고요. 과일, 채소 같은 건 특히나 잘 검수해야 되고 벌레 먹은 건 교환하거나 반품하고 과일 같은 경우는 그 브릭스 측정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과일의 브릭스를 찍어보고 기준에 못 미치면 반품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검수만 하더라도 일이 많은 사업장은 정말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영양사가 보여지는 부분이 식단을 짜는 일과 배식 시간에 이렇게 급식 지도를 하거나 홀라운딩을 하는 부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양사들이 하는 일이 많죠. 사람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게 정말 중요하고 안정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지키다 보니 그런 법적인 서류들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영양사가 아니고 또 식품 영양학 쪽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영양사는 일이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쭉 하루 일과에 대해서 정말 하는 일이 왜 많은지 그리고 영양사는 휴가를 길게 가는 것도 어려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영양한 하루 되세요. 안녕.